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생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현실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과 함께 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무조건 깎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 5가지 주요 조합별 계산 방식, 그리고 최종 수령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지 계산 구조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구독해두시면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도 전달됩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최소 생활비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득을 빼고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가구 형태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조합이 바로 기초연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받는다면 생계급여는 연금 전액만큼 바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공제와 조정이 들어가고 기준선과의 차이에 따라 실제 감소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생겼다고 해서 생활이 곧바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복지제도는 저울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똑같이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완충장치가 있는 시소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도 다른 쪽은 천천히 조금만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이 2개라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연금 전액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디까지나 기준선과의 차이를 보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최종 합산 금액은 이전보다 늘어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문제는 늘어난 폭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부부 가구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 계산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분만 연금을 받는 경우와 2분 모두 받는 경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그 연금은 가구 소득으로 합산되지만 2분이 각각 받는 경우에는 공제 구조와 기준선이 함께 움직이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 비교하면 괜히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 가구에서는 반드시 가구 전체 기준으로 최종 합산 금액을 봐야 합니다. 3번째 조합은 기초연금과 소액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소액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가 빠르게 줄어들어 일을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근로소득 공제와 완충 구간이 함께 작동하면서 계산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 공제되고 근로소득 역시 일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소득 구간에서는 생계급여 감소폭이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연금과 급여와 근로소득을 합친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5번째는 장애인 연금이나 활동지원과 함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얽힌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가장 복잡하지만 동시에 최근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생활보조 성격이 강해 생계급여 계산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고, 활동지원은 소득이 아닌 서비스로 분리해보는 기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크게 줄어들던 구조가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생계급여는 고정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금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조정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체 가구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가 줄어드느냐보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느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세금 내시며 사셨는데 노후의 복지 계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 불안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감액 구조와 생계급여 계산 방식이 함께 조정되면서 연금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에 있던 가구에서는 예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만으로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연금 때문에 깎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을 맞추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연금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조정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전체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계급여가 줄었느냐가 아니라 연금과 급여를 합쳐 최종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생활하느냐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계속 손해만 보는 느낌에 갇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점입니다. 연금이 새로 생기거나 금액이 변하면 생계급여는 즉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헷갈리는 안내를 받거나 금액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선에 맞춰 조정됩니다. 그래서 단기 변화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변화의 공통된 방향은 연금이나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넓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계선에 있는 가구에서는 예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만으로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일까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깎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최종 수령 구조를 봐야 하고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함께 있는 경우, 부부 가구인지 단독 가구인지, 장애 관련 급여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전체에 적용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계산 구조는 한번 정확히 이해해두면 이후 연금 인상이나 급여 조정이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두셔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처럼 서로 얽힌 복지, 계산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한 흐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헷갈리셨나요? 기초연금만 있는 경우인가요?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인가요? 부부 가구 계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조합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에서 실제 숫자 흐름을 더 쉽게 풀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